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뭐? 한국으로 변경됐다고? 기체 결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들러야 한다고요? 스웨덴 최고 명문 국제고 학생들이 폭염으로 인한 비상 착륙으로 한국행이 결정됐을 때의 반응입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그저 어쩔 수 없이 경유하는 곳 정도였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단 3초 만에 학생회장 엘사가 이게 정말 한국이 맞나요? 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목격했길래 환경 강국 스웨덴 학생들이 이렇게 당황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들른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트리드 린드베리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고등학교에서 25년째 지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가르치면서도 주로 중국이나 일본에 집중했고 한국은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죠. 더욱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아시아 지역이 대기 오염이나 도시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는 정보만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교무회의에서 교장 선생님이 수학여행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원래는 싱가포르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학생들의 국제적 시야를 넓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죠. 25명의 우리 학교 학생들은 모두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는 아이들이었고 특히 환경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출발 전날까지만 해도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7월은 백야 현상으로 해가 거의 지지 않는 계절이라 학생들도 여행에 대한 기대가 컸죠. 하지만 출발 당일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면서 항공기 기체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설명하길 외기 온도가 45도를 넘어서면서 항공기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안전상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신 기체 점검과 수리를 위해 인근 공항에 착륙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인천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학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일정 때문에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언어 소통도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아시아의 여름 폭염 속에서 스웨덴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스웨덴의 여름 평균 기온이 20도 내외인데 35도가 넘는 더위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학생회장인 엘사는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는데 아시아의 대기 오염과 도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스웨덴처럼 깨끗하고 체계적인 사회와는 다를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면서 인천공항 상공을 지날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정돈되어 보였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공항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었죠. 착륙 과정에서 학생들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에 적응하기 어려워했고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저 역시 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효과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걱정과 편견은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첫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와 학생들에게 펼쳐질 일주일은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공기의 질이었어요.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공항 내부는 쾌적했고 공기 정화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공기 관리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엘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고
천장의 예술 작품들과 자연, 채광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설의 체계성이었습니다. 안내판이 스웨덴어까지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표기되어 있었고 무인 안내 시스템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학생 중 한 명이 궁금증에 무인 안내기를 만져보니 스웨덴어로도 정보가 나오더군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유럽의 주요 공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도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고 직원들도 전문적이면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특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세심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과정에서도 감탄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설치된 모니터에 각 수화물의 소유자 이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술적 세부 사항까지 신경 쓴 서비스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외부 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황인데도 공항과 연결된 모든 통로가 냉방되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도 밀폐되어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더위를 경험할 일이 거의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한국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학생들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행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실망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엘사는 스마트폰으로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시설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했습니다. 공항 버스에 오르면서 저는 이미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버스 안에서도 완벽한 냉방과 깨끗한 시설에 감탄하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저희는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와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심지어 대기질 지수까지 표시되고 있었어요. 환경에 민감한 스웨덴 학생들에게는 정말 인상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신선했고 환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스웨덴의 지하철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시설은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교통 시스템의 정확성이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지하철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했고 실제로 그 시간에 맞춰 전철이 들어왔어요. 차내 안내방송도 다국어로 제공되어 외국인 배려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것 중 하나는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편의점은 물론이고 약국, 카페, 심지어 일부 은행 서비스까지 24시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일요일에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데 이런 편의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욱 감탄스러웠던 것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카드를 갖다 대기만 해도 결제가 완료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신기해했어요. 심지어 스마트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어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안전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서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거든요. 스웨덴도 비교적 안전한 나라지만 이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은 쉽게 볼 수 없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4시간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2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등학생들이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여학생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이런 안전한 학습 환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편의점에서 직원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번역 앱을 활용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한국은 많은 면에서 스웨덴 못지않거나 오히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역 근처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한국 고등학생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윤서진이라는 학생이 저희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영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놀란 것은 그 학생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아침 7시에 등교해서 저녁 10시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했어요. 하루에 15시간 가까이 공부하는 셈이었는데 스웨덴 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지 않냐고 물었는데 서진이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환경공학을 전공해서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서진이의 국제적 시각이었습니다. 스웨덴의 환경 정책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었고 유럽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고등학생이 이 정도 수준의 국제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엘사가 서진이에게 한국 학생들의 경쟁이 너무 심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서진이의 대답이 인상 깊었습니다. 경쟁보다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준다고 했어요. 서진이의 사회적 책임감도 놀라웠습니다.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성공하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고등학생이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또 다른 문화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각자 먹고 싶은 것보다는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더군요. 서진이가 저희에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흥미로운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과학 프로젝트나 토론 수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서진이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대학에 진학해서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그리고 졸업 후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매우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웨덴 학생들도 진로에 대해 생각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가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저는 한국 교육의 장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하다는 단점도 있지만 목표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분명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항공사에서 연락이 와서 기체 수리에 일주일 정도 더 소요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웨덴에 있는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부모들이 학교에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시거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거라고 믿고 계셨어요. 특히 엘사의 어머니가 가장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국제 전화로 학교에 항의하시면서 즉시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요구하셨어요. 아시아 국가는 모두 후진적이고 위험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니까 최악의 상황만 상상하고 계셨어요. 언론에서 저판단 편적인 정보들로 판단하고 계셨던 거죠. 북한과 한국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연락하셔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을 데리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저로서는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반응이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더 머물고 싶어 했거든요. 특히 엘사는 부모님께 한국의 실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교사로서 학부모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습은 그들의 걱정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히려 스웨덴보다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면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들께 한국의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직접 통화하면서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엘사가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한국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어요.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시설, 질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보시고는 조금씩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아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는 점차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편견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실감했거든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오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인 올로프가 명동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스웨덴의 서늘한 기후에 익숙한 아이가 35도가 넘는 폭염을 견디지 못해 열사병 증상을 보인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한국 시민들이 즉시 도움을 주셨어요. 한 분은 그늘진 곳으로 올로프를 옮겨주셨고 다른 분은 편의점에서 얼음과 물을 사와서 응급처치를 도와주셨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짓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누군가 119에 신고해 주셔서 구급차가 5분도 안 되어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올로프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그 전문성과 신속함에 놀랐습니다. 저도 함께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구급차 안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응급실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고 의료진들의 대응이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인 저희를 위해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바로 배치되어 통역을 도와주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올로프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해 주셨는데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하다며 점적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용 처리였습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으로 모든 의료비가 처리되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간단하고 신속했어요.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선결제 없이도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간호사분들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올로프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해 주셨고 한국의 폭염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스웨덴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사분이 복용법을 영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스웨덴어로 번역된 복용 안내서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올로프의 상태를 걱정해 주셨어요. 외국인 학생이 다쳤다는 것을 아시고는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주시고 편의점에 들러서 이온 음료까지 사주셨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는데 모두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과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밤 스웨덴에 있는 올로프의 부모님께 연락드렸는데 한국 의료진의 전문적인 치료와 시민들의 도움에 대해 정말 감사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상황 설명을 듣고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셨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은 물론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시민의식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로프가 회복된 후 남은 며칠 동안 저희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고궁의 아름다움과 함께 디지털 안내 서비스의 편리함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환경 정책이었습니다. 지하철역과 공공장소 곳곳에 설치된 분리수거함과 재활용 시설을 보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정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스웨덴 학생들도 이런 체계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것 중 하나는 도시 계획의 우수성이었습니다. 대중교통 네트워크가 정말 잘 구축되어 있었고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특히 지하철과 버스의 연계 시스템이 훌륭했습니다. 환승 시스템도 매우 효율적이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죠. 한강공원을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넓고 잘 관리된 공원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문화공간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배려 문화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인분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음식 문화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식당에서 제공되는 반찬들이 모두 무료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한 스웨덴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서진이와 다른 한국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 젊은이들의 국제적 감각과 미래, 지향적 사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학습에 대한 열정과 사회적 책임감은 스웨덴 학생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혁신 능력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결합시키는 능력, 빠른 속도로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역동성이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교육열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도한 경쟁으로만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는 미래에 대한 투자와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학생들이 단순히 성적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한국 학생들이 저희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면서 각각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신과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진이가 저희에게 말했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장점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성숙한 사고를 가진 고등학생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스웨덴으로 떠나는 마지막 날, 저와 학생들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하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떠나기 아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공항에서 한국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엘사는 한국어를 배워서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깊이 깨달았거든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학생들도 각자 소감을 나누면서 이번 경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관광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극복하는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인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리 수업에서 한국에 대한 내용을 더 충실하게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교사의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학생들은 각자 부모님께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배움을 상세히 적어서 가족들과 나누고 싶어 했어요. 특히 처음에 반대했던 부모님들께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엘사는 이미 한국어 학습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스웨덴에 도착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지리 교육 과정에 한국 관련 내용을 대폭 확대했어요. 학생들에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도 함께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한국과의 정식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학생들이 서로 교환 방문해서 직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에요. 이런 직접적인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국제적 이해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엘사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6개월 후 엘사는 정말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교육자로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에요. 이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스웨덴 명문 고생들의 한국 폭염 비상 착륙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